속도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옵션을 다 마련해두라고 참모진에 지시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험성에 대해 중국도 이견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말했다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맥메스터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을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 근해로 이동 배치한 데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조차도 북한이 자국의 이익에 위협이 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미중 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은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틸러슨은 또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타국의 위협이 되면 어느 시점에 대응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준비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방금 백악관 반응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한미 훈련을 끝내고 호주로 가던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시 한반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다웨이 특별대표도 오늘 서울에 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 우다웨이는 이번 방안에서 미중 정상 간 논의 사항을 중국 측 입장에서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다웨이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는 데 이어 각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도 만나 북핵과 사드 반대 입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싱가포르에 정박 중이던 항공모함 칼빈스노 전단에게 서태평양에서의 존재감과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북쪽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 참가 뒤 호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한 달도 안 돼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북핵 실험 징후 등을 감안한 압박용입니다. 외신들도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U.S. official is saying that it is returning to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of direct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Washington making these clear moves to try and send a strong message that these kinds of attempts won't be tolerated by the U.S.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놀랄 일이 아니며 핵무력 강화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한미 양군은 유사시 전쟁 물자의 후방 보급을 위한 대규모 군수 지원 훈련을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에 속한 제2스트라이커 여단과 미 본토와 괌, 일본 등에서 온 증원 전력 등 미군 약 2,500명과 우리군 약 1,200명의 병력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군은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부활절 직전인 일요일 이집트 자체 기독교파인 콥트 교회 두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사상자가 100여 명, 사망자만 이제 4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집트는 3개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이집트 현지 시간 9일 오전 알렉산드리아의 콥트 교회 입구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의 출입을 막는 순간 폭탄이 터집니다. 10여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간 130km 떨어진 탄타 시내의 콥트 교회 내부에서도 폭탄이 터졌습니다. 20여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활절 직전 종료주일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وكمان انفجار في كنيسه مراجل قصه والنجا وجينا هنا عشان نتابع الاحداث وزي ما حضرتك شايف طبعا في ضحايا كتير جدا جدا يعني منظر بشع طبعا يعني.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연계 매체를 통해 IS 대원들이 두 교회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즉각 테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오는 28일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인 교황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Al mio caro fratello Sua Santità Papa Tawadros II, alla Chiesa Cotta. 지난해 12월에도 카이로의 콥트 교회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가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인 콥트교 신도는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 안팎인 700만에서 10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 예전에 초등학교 가서요,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과학자, 대통령, 지구 정복.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태반은 이걸 장래 희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제 전국에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었는데요. 4,900명을 뽑는데 역대 최대인 22만 8천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 46대 1이었습니다. 대학은 가서 뭘 하냐, 시간 낭비 말고 아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준비하는 10대도 흔하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보시죠. 공무원 시험 학원이 몰린 서울 노량진에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곧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1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직업이, 그리고 계속 연금도 나오고 대학하고 나서도 취업도 힘들고 하니까. 올 9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10대는 3,200여 명. 5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대학을 나와봤자 취업이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 시험을 일찌감치 준비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계세요. 보통 이제 주말 같은데 오히려 이제 학생분하고 부모님들하고 오셔서 함께 상담을 받는 경우가. 사실 이해는 갑니다. 정년 보장되지, 연금 빵빵하지, 갑을관계에서 웬만하면 갑이지. 정슬기 아나운서. 네. 그렇다고 해도 이 공무원 수험 인구가 너무 많아요. 네, 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이 청년층에서만 무려 2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십만 명이 동시에 국어, 영어, 국사 몇 년씩 준비하는 거, 이거 사회적으로 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견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연 17조 원이 손해라는 결론입니다. 우선 청년 수십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이들이 만일 경제활동을 했다면 부가가치 21조 7천억 원이 유발됐을 거라는 추산입니다. 반면 공시생들이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4조 6천억 원으로 이보다 작은데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교육비나 생활비를 쓰지만 소비 증진 등의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은 거죠. 실제 어떤지 관련 보도로 확인하시죠. 붙어야 끝나는 공시생 생활. 얼마나 덜 쓰고 버티느냐도 관건입니다. 방값에 학원비, 교재비까지 월 100만 원은 들다 보니 공짜밥 주는 교회는 새벽마다 붐빕니다. 아침에 밥 먹고 학원 가면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무료로 해주시니까 최대한 아껴야지. 사정이 낮다 해도 3,000원짜리 컵밥이나 식권을 사서 먹는 고시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식비가 좀 많이 나가니까 여기를 안 오면 좀 지출이 좀 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눈높이를 낮추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네. 4년제 졸업생들 중에 전문대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이른바 유턴 입학생인데요. 이번 2017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유턴 입학생은 7,412명이 지원했고요. 이 중 1,453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2016학년도와 비교하면 지원자는 21%, 등록자는 4.5% 늘어난 겁니다. 통계를 낸 2012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탓이겠죠. 실제로 이들이 선택한 전공은 취업에 유리한 간호 계열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또 대학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죠. 46년 전 외할머니 재봉틀에서 시작된 시장 한켠 이불 가게. 하지만 도희 씨가 대학도 포기하고 가업에 뛰어든 지 1년 반 만에 가게는 그야말로 사업으로 불어났습니다. 도희 씨가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아기 침대 맞춤형 보호대가 히트를 치면서 한 달 100만 원 남짓하던 매출은 30배가 늘었고 인터넷 쇼핑몰로 확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할머니 그리고 전통시장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료들을 내 스토리로 담아서 나도 가업승계로
일본처럼 못지않은 그런 100년 기업 만들어보자. 부모 세대가 쌓은 노하우에 다져놓은 단골과 가게 자리까지. 가업을 물려받을 경우 성공률도 그만큼 높지만 전국 전통시장 18만여 개 점포 중 2대가 물려받은 곳은 100곳 중 5곳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년씩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다시 전문대 들어가서 길을 찾는 거, 이것도 사실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물려받을 기업도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이른바 니트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젊은이들이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건 추계가 됩니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일하지도 교육받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15세에서 29세 청년은요, 지난해 기준으로 60만 6천 명입니다. 전체 청년의 6.4%인데요. 이 중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대졸자도 23만 7천 명이나 되는데 최근 취업난을 심하게 겪는 인문사회 계열 졸업자가 증가폭이 컸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6개월 넘게 구직 포기 상태로 지내는 니트족이 46만 8천 명으로 전체 청년 니트족의 77.2%를 차지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원천 기술로 노벨상에 도전해 보겠다. 오늘날 우리의 번영을 만든 이런 꿈들이 이제는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모험해라. 실패가 미래를 만든다.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사회, 어려운 얘기일까요?